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저도 유아교육과 졸업 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일하다가 원감 자격증 취득 후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분들이나 직원분들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 일도 베테랑으로 잘하십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주시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운영자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희 원이 오래됐는데도 늘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고 입소 대기가 많은 것도 다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6년 차 정도 됐어요. 저희 남편은 누나 1명, 형 1명이 있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인 형님과 아주버님이죠.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요. 시누는 남편분이 헬스장을 운영하세요. 시누는 그곳에서 사무일을 하시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 후 음식점을 차리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동서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서지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형님과 별로 친하진 않거든요. 형님은 목소리도 좀 크고 성격도 좀 센 편입니다. 인상도 그렇고요. 저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 형님하고는 결이 별로 안 맞았죠. 대신 형님은 신우하고는 아주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데다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친구처럼 편해하더라고요. 형님은 예전부터 신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만나면 남욕도 잘했는데 아주 쿵짝이 잘 맞았었죠. 하여튼 시댁 행사 관련해서 말고는 형님과 따로 연락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동서한테 할 말이 좀 있거든.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내가 동서 유치원 근처에 갈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부모님께 말을 한 후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렇게 형님과 만났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은 많이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나가면서 보고 왔는데 동선의 유치원 참 예쁘고 좋네. 저런 데서 애들 보면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동선은 평생 직장이 정해져 있어서 참 좋겠어. 아, 저기 있잖아.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네. 동서 유치원에 혹시 사람 더 안 필요해? 사람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 혹시 원에 사무직 자리 같은 거 내가 할 만한 자리 없을까? 나도 손아래 동서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좀 그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원미 아빠 가게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거든. 아, 아주버님이 많이 힘드세요? 가게는 접는다 쳐도 나이도 있는데 당장 다른 데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존심 접고 부탁하는 거야. 자리 좀 없을까? 형님은 저희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죠. 하지만 저희 원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저도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 원에는 이미 사무직 선생님 계시거든요. 10년 넘게 같이 일해오신 분이고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 사실 사무일 쪽으로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형님은 표정이 좀 굳어지더니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뭐 당장 자리가 있겠어?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건 알지? 동선의 유치원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사무 보조라던가 어떤 거라도 자리는 있을 거 아냐. 아니요 형님. 자리가 정말 없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거절을 했죠. 솔직히 자리도 진짜 없지만 있다 해도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신다 해도 제가 임의대로 사람을 뽑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거절을 했죠. 형님은 기분이 좀 상하신 듯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자리 없다고 잘 말씀드렸으니 형님도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우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퇴근 후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 형님도 와 계신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혹시 일자리 얘기를 다시 하려고 부른 건가? 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큰올케한테 얘기 들었는데 섭섭해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올케네 유치원이 그렇게 작은 데도 아닌데 가족이니까 자리 하나 해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신우에게도 사무직 자리가 없고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형님에게 말씀드렸듯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형님 말 사무직 자리가 없으면 무슨 자리는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에서 일하시려면 교사는 당연히 유치원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꼭 있어야 되고요. 아니 동서,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자격증을 따? 그러면 동선회 말고 잘 아는 원장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사무직 일 필요하다고 하면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이나 신우나 똘똘 뭉쳐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분명 사무직은 자리가 없고 교사 쪽으로는 자격증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막말로 일 잘하고 계신 사무선생님을 자르기라도 하란 말인가요? 그리고 다른 원 소개하는 것도 그렇죠. 형님이 이쪽으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무턱대고 사람을 소개하나요? 사람 함부로 소개했다가 제가 원망 들을 수도 있는데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속으로 신우도 좀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돕고 싶으면 본인 헬스장에 형님 취업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두 분이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 대충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원에 출근했을 때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형님이 우리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보육교사 쪽으로 자격증을 준비해보라고 형님에게 알려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당장 일이 필요하면 미화 일은 어떻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마침 미화 선생님이 아들네에 따라서 이사를 갈까 어쩔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자리는 곧 공석이 될 것 같은데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떻느냐고 하시면서요. 미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주방 보조 및 원내 청소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와 정리정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위생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일도 아니니까 형님이 원하시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또 물어보시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후에 형님은 다시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는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려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보육교사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면 3월부터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상급 자격증 준비해보셔라. 1년 과정이면 된다. 1, 2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상급은 비교적 나으실 거다. 요즘은 시간 때문에 일부러 보조교사 하려는 분들도 많다. 서류 작업이 따로 없어서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급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요. 하지만 형님은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한데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며 자꾸 사무직 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하시는 분은 경력이 그만치 오래됐으면 다른 원에서도 쉽게 데려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요. 정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일 잘하시는 사무선생님을 왜 일부러 자르고 형님을 써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사무일 보시는 선생님은 사무일을 메인으로 하시긴 하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기도 한다.
우리 원에선 꼭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막 한숨을 쉬면서 사무 보조는 필요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사무 일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인원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죠. 형님은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대놓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유치원이 작은 것도 아니더만 사람이 그렇게 안 필요한 게 말이 되냐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떠세요? 그런데 형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원 정리정돈 하고 놀이터나 화장실 쪽 청소랑 주방 보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청소일을 하라는 거야. 네? 동서는 원감 자리 떡하니 우아하게 앉아있고 나한테는 화장실 청소시킨다고?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물어보셔서 이만 끊을게.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쪘죠. 본인이 일자리를 물어봤고 마침 미화 선생님은 일을 그만두니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지내는 원에서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터부시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전화를 끊고 저도 몹시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요. 다음날 아주버님이 전화가 와서 따지시는 겁니다. 재수씨, 와이프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한 거예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섭섭하네. 와이프가 오죽급하면 손아래 동사한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자리 부탁하겠어? 근데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어요? 격리 자리는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고 보육교사 준비해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안 한다 하시길래 미화 업무 자리가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한마디로 청소나 하라 그거잖아. 아주버님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해?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와이프 어제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깡소주를 3병이나 마셨어.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열받든지 당장 집 찾아와서 따지려다 참았어. 다 필요 없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무릎 꿇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상처 줘놓고 잘못한 게 없어.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못쓰겠네. 아주버님이야말로 너무 무례하시네요. 됐어. 말이 안 통하네. 상현이랑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전화 끊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 묻는 겁니다. 형이 전화해서 완전 흥분해 있더라면서요. 저는 집에 오면 다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 퇴근 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듣는 남편도 엄청 황당해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억지를 부리냐면서요. 형수 진짜 못쓰겠네.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유치원 가서 원강 가족이랍시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받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형은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반말로 그랬다고? 반말로 막 화내시면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반말하고 그건 아니지. 자기는 전화 받지 마. 내가 형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니께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앞으로 보내 안 보내 소리까지 나왔고요. 남편은 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깍듯했지만 마냥 무른 성격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열받아서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 하셨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 형님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퍼부은 듯 했죠. 신우는 따로 좀 보자고 했고 저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큰올케 얼마나 서운해했는 줄 알아? 저도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말을 했어야지. 신우는 유도리 있게 말했어야 된다며 저를 또 탓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 신우는 자기랑 친한 형님 편만 드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다. 가족끼리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네, 형님 헬스장에 자리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에 무슨 자리가 있어. 요즘 회원들도 자꾸 줄어드는구만.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어 그럼. 작은 올케 말대로 큰 올케 우리 헬스장에 취업시켜줄게. 자리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서라도 취업시켜준다.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우는 자기 헬스장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저를 끝까지 탓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정말 형님은 신우네 헬스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제 욕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똘똘 뭉쳤는지 저도 친구 추가되어 있는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는 이래야 가족이지 지 혼자 잘난 줄 아는 년은 꺼져 라며 대놓고 제 저격을까지 올리는 겁니다. 나이들이나 적나 너무 어이없고 유치해서 SNS 친구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자기 누나고 형수지만 진짜 유치하다면서 아주 둘 다 똑같다고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따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형수 누나네 헬스장 일 그만뒀대. 겨우 3개월 다녀놓고?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하고 매형하고 주먹다짐까지 할 뻔했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우 헬스장에 형님이 취업을 했는데 정말 신우 말대로 따로 할 일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어거지로 취업은 시킨 거였죠. 헬스장 운영 관련 사무일은 다 신우가 맡아서 했는데 그나마 그런 일을 형님과 나눠서 한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사무일 할 게 많지도 않다 보니 형님은 헬스장 가도 그냥저냥 시간만 때우다가 오셨대요. 게다가 형님도 초반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도 일 있으면 그냥 가버린 적이 많아서 신우가 좀 언짢아 있었대요. 그 와중에 신우가 일이 따로 없으니 헬스장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라도 같이 하랬는데 형님은 청소시키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동서랑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네요. 결국 신우는 형님에게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도 일은 본인이 다 했던 거죠. 그걸로 남편하고도 싸우고 결국 신우가 형님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은 장난치냐고 그럴 거면 왜 일하러 오라고 했느냐며 도리어 난리를 쳤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한 말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준비할 거였는데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드냐면서요. 신우는 기껏 일자리 없대서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구냐고 싸웠고 형님도 사람 이렇게 자르면 그만이냐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네요. 그 일로 고모부하고 아주버님까지 싸우게 됐는데 고모부가 아주버님한테 사내 새끼가 얼마나 능력 없으면 와이프 일 구하는 거 구걸이나 하러 다니냐고 했대요. 그 말에 아주버님 완전 열받아서 고모부 헬스장 찾아갔고 거기서 주먹다짐 할 뻔한 거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신우네와 형님네는 완전 틀어졌다고 어머님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하셨대요.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와 형님을 우리 유치원에 취직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싶은 겁니다. 손윗사람인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 저희 유치원이었다면 제가 일 하나 시키는 거에도 쌩 난리를 쳤을 테니까요. 그때 그 사나리 나도 취업 안 시키기로 한 건 천만다행이구나 싶었죠. 그 후에 신우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욕을 하는 겁니다. 완전 도라이라고 취업시켜줬더니 적반하장이라면서요. 저는 신우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여태까진 두 사람이서 신나게 내 욕해놓고 이제 와선 나한테 형님 욕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신나게 맞장구 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신우도 좀 무안한지 전화 끊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다들 성질머리들이 보통들이 아니라서 결국 시부모님들도 학을 떼셨어요. 그 뒤론 다들 감정상해서 얼굴도 잘 안 보고 있고요. 솔직히 각자 살기 바쁜데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제 입장에선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다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참 염치는 없다 싶긴 해요. 그래도 신우가 억지로라도 일자리 마련해줬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서서 정리나 청소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애초에 틀려먹었다 싶더라고요. 만약 형님이 신우 헬스장 가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도 조금은 다른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형님이 신우 헬스장에서 한 걸 보니 저희 유치원에 안 온 게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라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론 어디에 가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